기하, 기말고사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보려면 이게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이미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중학교 과정인데 기본 도형의 넓이와 부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삼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그리고 원, 부채꼴 넓이 구할 줄 알아야 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도형의 부피, 원뿔의 건널비, 원뿔의 부피, 원뿔대의 건널비, 원뿔대의 부피, 그리고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 이런 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몰라서 나중에 구의 방정식 이쪽 들어갔을 때 문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삼수전 정리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문제 못 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알아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한테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어이없지만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고3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2 때 배우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 그리고 삼각형의 오심, 5가지 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 5가지 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인 사각형,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에 마주보는 크기가 각각 같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거 몰라가지고 나중에 공간도형에서 평행사변에 관련된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그 내용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이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중3 때 배우는 원단원, 중3 때 원단원, 원주각, 방벽정리, 그리고 지금은 중2 과정이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중에 삼수선 정리나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이 누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진짜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비유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야 분수의 덧셈 할 줄 알아야 돼, 통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말 하는 거 우습잖아요. 나도 이게 너무 우스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근데 진짜로 이걸 몰라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중선정리, 내분점, 외분점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쪽 벡터에서 내분점, 외분점 나와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학 1에서 배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알아야 합니다. 이쪽 삼수선 정리나 이 공간도형 다룰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원, 그리고 기하,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포몰선, 타원, 삼곡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3가지 전형적인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프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리고 역시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벡터의 정의, 벡터의 상등, 상등이라는 말은 서로 같음이에요.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그리고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 알아야 하고, 그리고 벡터의 평행 조건, 어떤 조건이면 벡터가 평행인지 알아야 하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 벡터의 평행 조건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이쪽 벡터 방정식 어디냐 여기 있다. 벡터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알아야 합니다. 자, 중간고사 잘 모르겠다. 나 중간고사 시험 범위 다 까먹었는데 하는 사람은 이 위치에 있는 재생 목록, 이 동영상 끝날 때 이 위치에 중간고사 관련된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보세요. 기말고사에 관련된 재생 목록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으니까 찾아서 보길 바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위치 벡터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왜 위치 벡터를 도입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위치 벡터를 도입한 이유가 위치 벡터를 도입하면 벡터랑 점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위치 벡터를 도입한 이유가 위치 벡터를 도입하면 벡터와 점이 똑같아요. 벡터와 점이 똑같습니다. 왜 벡터와 점이 똑같은지 헷갈리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도록 설명하려면 설명이 기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아무튼 위치 벡터의 정의, 왜 위치 벡터를 도입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벡터의 성분. 벡터의 성분을 배우면 벡터를 좌표처럼 나타낼 수 있죠. 앞부분에서 배우는 벡터는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 이런 식으로 벡터를 하고, 나중에는 벡터가 이렇게 수의 순서상으로 벡터를 나타내요. 2차원 벡터, 평면 벡터는 이렇게 수 2개가 나오고, 3차원 벡터, 공간 벡터는 이렇게 수 3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벡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벡터를 기하학적인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수의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벡터를 대수적인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좌표랑 표기법이 똑같아요. 대수적인 벡터는 좌표랑 표기법이 똑같고, 위치 벡터를 도입하면 이런 벡터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배웠던 사람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식도 똑같으니까. 근데 내분점, 외분점 헷갈리는 사람은 여기서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내분점, 외분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내적의 정의. 벡터의 내적은 보통 책에는 정의를 하나로 나오고 쓰는데, 저는 그냥 둘 다 정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A 내적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도 하고, 또는 A 내적 B는 A1, B1 더하기 A2, B2. 2차원 벡터, 평면 벡터면 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정의되고, 공간 벡터, 3차원 벡터면 A3, B3 이렇게 정의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나는 이 두 개가 모두 내적의 정의라고 얘기해요. 동등한 내적의 정의. 기하학적인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는 기하학적인 벡터의 내적의 정의고, 이거는 수의 순서상으로서의 벡터에서 내적의 정의. 이 두 내적의 정의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동등한 정의예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벡터의 내적의 용도, 벡터의 내적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쓰냐면 직교 판정할 때 벡터의 내적을 쓰고, 그리고 벡터의 크기 구할 때 벡터의 내적을 쓰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벡터의 내적을 써요. 그리고 정사형의 크기 구할 때 벡터의 내적을 쓰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벡터의 내적을 써요. 물론 정사형은 뒷부분에 배우기 때문에 이 벡터의 내적을 배우는 순간에는 정사형을 배우진 않지만, 나중에 뒷부분에서 정사형 배울 때 써먹습니다. 그래서 5가지 벡터의 내적의 용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5가지 벡터의 내적의 용도를 모르면, 제가 벡터의 내적의 용도라는 동영상을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걸 보세요. 밑에 링크에 있고, 그리고 이 동영상 끝날 때 이 위치에 있는 재생 목록에 벡터의 내적의 용도가 있으니까, 벡터의 내적의 용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부터 이 이후로는 다 벡터의 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의 내적의 정의와 벡터의 내적의 용도, 이거 다 알아야 돼요. 특히 두 벡터가 직교하면 내적이 0이다. 내가 학생들한테 정말 강조해요. 두 벡터가 직교하면 내적이 0이다.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직교한다. 엄청 강조하는데 학생들이 문제 풀 때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두 벡터가 평행할 조건이 나오고, 벡터의 내적에서는 두 벡터가 직교할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 용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고 대학교 과정이지만 벡터의 외적을 알아두면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 난 좀 뭔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벡터의 외적도 공부해 두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벡터 방정식 나오는데, 벡터 방정식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2개 있고 원의 방정식이 2개 있어요. 왜 벡터 방정식을 도입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2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방향 벡터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은 나중에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에 사용되고,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은 나중에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할 때 원의 방정식 할 줄 알아야 하고, 지름의 양 끝점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의 기반이 요거예요. 벡터의 평행,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그리고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은 벡터의 평행,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이용하고,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은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수직이다, 두 벡터가 직교한다,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내적이랑 방향 벡터 이걸 섞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도형을 들어가면 가계 정의를 알아야 돼요. 가계 정의. 가계 정의가 뭐 특별한 게 있냐를 싶겠지만 가계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달리 말하면 이면각이에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각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각의 정의를 모르면 각을 구하라 할 때 각을 못 구해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 할 때 각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정의와 수직의 정리를 알아야 돼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정의,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정의와 수직의 정리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저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하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 삼수선 정리. 가장 어려워요. 삼수선 정리. 삼수선 정리가 3개 있는데 그 3개 다 알아야 돼요. 내용을 다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증명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삼수선 정리 내용뿐만 아니라 증명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삼수선 정리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써먹어요. 이게 사용돼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정의와 정리가 사용돼요. 그래서 삼수선 정리 내용을 알아야 하고, 삼수선 정리가 엄청 어려운데 삼수선 정리를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삼수선 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할 줄 알면 돼요. 그냥 증명하는 패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삼수선 정리를 증명할 줄 알면 됩니다.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형적인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사형의 정의 알아야 합니다. 정사형은 이게 영자가 그림자 영자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정사형은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책에 정사형은 그림자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어서 특정한 상황에서 그림자로 풀면 안 풀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형은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책에는 그림자라고 적혀 있겠지만 정사형의 정의는 뭐냐면,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수선의 발의 자취입니다. 정사형은 수선의 발의 자취예요. 수선의 발의 자취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림자라고 했을 때 헷갈리는 문제를 안 헷갈리고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정사형의 용도, 정사형은 언제 쓰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사형은 당연히 정사형의 길이를 구할 때, 정사형의 넓이를 구할 때 쓰지만 그거보다 각을 구할 때 더 많이 써요.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할 때 앞부분에서는 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데 정사형을 이용해서 각을 구합니다. 나중에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각을 구해요. 그리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앞부분에서는 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각을 구하지만 나중에 정사형에서는 정사형을 이용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사형의 용도가 정사형의 길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정사형을 사용하지만 각을 구할 때 정사형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 각을 구할 때 정사형을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연습해서 익혀둬야 돼요. 그리고 뜬금없이 타원의 넓이라고 나오는데 원기둥을 비스듬하게 자르면 타원이 나오죠. 이 타원의 넓이를 구할 때 정사형을 써요. 그렇게 정사형을 이용해서 타원의 넓이를 구할 줄도 알아야 하고,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그 공식. 근데 학생들이 이걸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 외우네. 장축 반지름이 A, 단축 반지름이 B인 타원의 넓이가 파이 A, B예요. 외우기도 엄청 쉽잖아요. 이 타원의 넓이를 못 구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이 공식을 가르쳐줘도 맨날 까먹어.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외우는 놈들이 이걸 못 외우네. 아무튼 타원의 넓이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타원의 넓이도 동영상 따로 제가 촬영해 놨어요. 이 동영상 끝날 때 이 위치에 있는 재생 목록에 타원의 넓이 있고, 그리고 재생 목록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공간좌표를 배웁니다. 평면좌표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수가 두 개 있고, 공간좌표는 이렇게 수가 세 개 있어요. 평면좌표나 공간좌표나 수의 순서상입니다. 그래서 공간좌표를 어떻게 정하는지, X축, Y축, Z축,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런 기본적인 용어 다 알아야 하고, 그리고 공간좌표에서도 내분점, 외분점이 나와요. 위치 벡터에서도 내분점, 외분점이 나오지만 공간좌표에서도 내분점, 외분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부분이 안 헷갈려요. 이 내분점, 외분점 모르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다시 보시고, 물론 제 동영상 내분점, 외분점 관련된 동영상 촬영을 해놨어요. 암산으로 하는 방법 촬영해놨으니까 역시 똑같이 이 위치에 있는 재생 목록 혹은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내분점, 외분점을 암산으로 구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적어 놓은 건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에요.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은 될 겁니다.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과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이 있는데,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벡터 방정식,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면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선의 방정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삼직각 삼면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간혹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삼직각 삼면체는 세 면이 서로 수직인 삼면체예요. 삼직각 삼면체는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르면 보이게 해야 돼.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이면이 서로 직각이죠. 이게 삼직각 삼면체예요. 그래서 삼직각 삼면체에서 높이를 구해야 할 일이 생겨요. 삼직각 삼면체에서 높이를 구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그때 평면의 방정식을 다룰 줄 알면 높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대충 이런 문제죠. 대충 이렇게 직류면체를 이렇게 자르면 이게 삼직각 삼면체가 나와요. 삼직각 삼면체가 나오고, 이 세 모서리의 길이가 제시됐을 때 이 꼭지점에서 바닥면에 내린 이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공간도형에서 간혹 나와요. 근데 평면의 방정식을 알면 이 삼직각 삼면체의 높이를 그나마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구의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원의 방정식과 구의 방정식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 구의 방정식은 그냥 Z좌표가 하나 추가됐을 뿐이에요. 중심이 A, B, C이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구의 방정식은 거의 똑같고, 그리고 고1 과정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공통현을 지나는 원 나오죠? 이렇게. 두 원의 공통현을 지나고 특정한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듯이 구의 방정식에서도 두 원이 품는 이렇게 공통 평면이 있어요. 이 평면을 지나고, 그러니까 두 원의 교선을 지나고, 교선이 원이죠. 두 원의 교선을 지나고 공간상의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공통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어서, 구의 방정식 문제를 잘 풀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잘 풀어야 하고,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구의 건널비, 구의 반지름 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몰라서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 틀리면 쪽파진이니까
잊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르쳐줘도 애들이 까먹어. 나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구의 건널비랑 구의 부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고등학교 3학년이 이거 몰라서 까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설명 다 했고 마무리할게요.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너무나 의외로 이렇게 중학교 도형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은 것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정말 다시 공부하세요. 다시 공부하세요. 이거 모르면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만 딸랑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이 배경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말고사만 공부하면 나올 때마다 계속 틀려. 이거 내분점, 외분점 제대로 모르는데 이거 내분점, 외분점 못 구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제대로 모르는데 나중에 공간도형, 공간좌표 문제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세요. 기하 문제가 안 풀리면 여기서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있는 거니까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잘 보고, 그리고 특히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삼수선 정리인데, 삼수선 정리는 의외로 증명할 줄 알면 쉬워요. 증명을 할 줄 모르니까 삼수선 정리가 어려운 건데, 삼수선 정리는 증명할 줄 알면 쉽습니다. 그리고 삼수선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련된 정의, 정리, 이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삼수선 정리를 이해하기 어렵고, 삼수선 정리를 증명하기 어렵고, 삼수선 정리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련된 정의와 정리 알아야 돼요. 각의 정의 알아야 합니다. 그 밖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아는지 백지에 써보고, 백지에 쓸 수 없다면 책을 보고 다시 공부하세요. 시험 잘 보기를 권하고요. 시험 잘 보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발키리였습니다. 마칠게요.